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값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가에서 반까지 유찰되는 물건들을 보면 시세를 보면 그만큼 유찰 안 돼도 될 물건들 있고 어떤 물건은 완전 기회를 주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내가 입찰 봐도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한 반값까지 유찰되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으면 생각보다는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첫 번째는 무조건 저렴하게 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면 조금 희귀한 매물이에요. 진짜 이쪽에는 매물이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경매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성격을 보고 완전 저렴하게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 지역에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데 특별하게 매물이 나오든지,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 굉장히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무조건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 요거를 기준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서구 일산동에 일산 3차 현대 홈타운이고 14층 2호입니다. 24.27평이고 감정가는 4억 3천에 3차까지 유찰되어서 2억 1천만 원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2002년식이고 25층 중에 우리는 14층이니까 청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등기만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뭘 보셔야 된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작성일자는 2024년 10월 14일이고 최선순위 설정일은 2015년 1월 09일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한번 볼게요. 위치를 봐야 되는 이유는 과연 우리 물건이 매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꼭 보셔야 되겠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주위에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인지, 내가 단기 매도가 목적이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은 여기 있는 물건이고 일산역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어서 딱 10분 거리입니다. 10분 거리면 걸을만하네, 이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의선 앞에 보시면 초등학교도 여기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는 일산시장입니다. 시장도 있고 주위에 마트가 있으니까 중년층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주위에 뭐 우체국도 있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몇 동이었죠? 우리는 302동입니다. 302동이라 그러면 우리의 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향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보면 정남향도 있고 정동향도 있고 정서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호불호는 확실히 갈리니까 우리 매물이 어떤 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향이 나눠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공건 무슨 향? 동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향으로. 여기는 정남향이고, 자, 여기는 서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동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향보다는 가격이 살짝 낮게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실거래가 보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왜? 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깔끔하다, 그렇죠?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여기 사이드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호실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베이라 그러죠. 투베이 장점이 뭔지 압니까? 원베이는 없죠. 투베이, 쓰리베이, 포베이가 있어요. 그러면 투베이 장점은 뭘까요? 아시는 분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광, 아닙니다. 투베이 장점은 없어요. 우리 시드니 셀드님, 오늘 저하고 뭐 한번 해보자는 뜻인가? 주방이 넓다, 정사각형, 수납, 넓어 보인다. 투베이 장점은 뭐냐면 다른 구조보다는 방이 큽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투베이 집 가보면 방이 크고 3베이, 4베이들은 거실이 크게 나옵니다. 요즘은 방을 크게 하는 추세입니까? 거실을 크게 하는 추세입니까? 거실을 크게 하는 추세지. 방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거실에서 지내는 시간을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방보다는 포인트를 거실로 많이 둬요. 옛날 집들은 보면 2베이 집이 많고 요즘 집들은 대부분 3베이 아니면 4베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시드니 셀제님, 아하,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들은 가보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신축 아파트 가면 4베이로 나오잖아. 방, 거실, 방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방 구조가 절대 크게 못 빼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도 알면 좋겠다. 단지 정보 실거래가 보시면 3억 2,500, 이건 저층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층 이상은 3억 6,700, 3억 8,500. 그래도 우리가 한 3억 한 7천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무슨 향? 동향이기 때문에 얘들이 동양 물건인지 남양 물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매매는 전체 면적에서 103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10개 10개 정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22층이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진 게 하나 나와 있네요. 저층도 3억 8천, 3억 7천, 1층은 3억 4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우리가 급하게 팔려면 3억 6천 아니면 3억 6천짜리가 거래되어 버리면 우리께 바로 오면 우리가 그래도 3억 7천 정도는 어느 정도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시고 부동산 가서 매물을 꼭 보시고 임장을 통해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잘 파악해서 입찰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거는 얼마? 3억 100만 원에도 거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3억에만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7천 정도 차이 나니까 차포 때문에 6천, 세금 떼고 하면 거의 약 한 5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 요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실거주 하시든지 아니면 매도하는 물건이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얘들이 시세가 상승의 힘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3억 정도면 서울에 빌라를 할 수 있는 가격이죠. 화곡동에도 신축급 빌라가 낙찰가가 한 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 매도하기 위해서 빌라를 하실지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30평대 아파트를 해서 매도하실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게요. 화곡동에 약 신축급 15평 정도 되는 3억짜리 빌라를 낙찰받아서 매도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보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이런 3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매도하실래요? 가격은 거의 비싸게 입찰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은 화곡동에 있는 신축급 빌라, 2번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 입찰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2번 일산 아파트, 2번 저는 2번 오 단타는 2번 화곡동 둘 다요. 역시 우리 호야님 2번이 조금 많다. 우리 스타벅스님 1번, 고양이님 1번, 서울 빌라 2번 아파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1번보다는 2번이 많다 그렇죠? 왜 사실 1번보다는 2번이 많을까요?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2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1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니까 문제지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가 되었던 저거가 되었던 내가 한번 경험하고 한번 해보고 내가 고민하는 거와 하지 않고 고민하는 건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좋은 경험을 해보시고 꼭 낙찰받고 입찰가도 고민해보고 고민했는 금액도 한번 적어보시고 낙찰받고 명도하는 그 과정에서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멘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스스로에게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안 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 요즘 뭐 하루에 기본 5개에서 10건씩 매일매일 낙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이 아니고 우리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요즘 입찰 상담 어지간하면 저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낙찰가율도 올라가고 아침에도 제가 누가 전화 올리길래 제가 받아보니까 낙찰 받고 이제 명도하는데 점유자가 어제 밤늦게 연락 오셨대.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아침 9시에 전화하셨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한참 통화하다가 제가 끊었는데 이렇게 진행 과정도 저희들이 다 멘토링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자이 아파트 4단지 404동 3,304호입니다. 감정가는 13억인데 49%까지 떨어진 6억 3,700입니다. 이야, 6억 3,700. 전용이 63평입니다. 그럼 아파트 치면 이게 70몇 평짜리 되는 거죠.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위시티라 그래서 여기가 연예인들이 이 단지에 한 200명 산답니다. 왜 연예인들이 많이 살까요? 살기 좋다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방송국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좀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특별히 권리 분석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봅시다.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위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렇게 생겨있는 아파트인데 구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애매한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향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남서양이 되겠죠. 남서양.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안방, 서재, 그리고 주방, 침실 그리고 여긴 가족실, 큰 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욕실 있고 욕실이 있고 전용 63평이니까 아파트 치면 한 70, 한 4, 5평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일산 신도시고 신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위시티라 해서 여기가 앞에 동국대학교 병원도 있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녹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가 조경이 참 아름다운 1등 아파트로 뽑힌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단지 대형 평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여기에 한 200명 정도의 연예인들이 여기 거주한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대형 평수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74평 아파트고 전용이 63평, 관리비는 한 달에 평균 7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원룸에 월세 정도 나오죠. 일산 자이 4단지고 여기에 또 장점이 뭐냐면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대형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또 국제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 4단지는 39평, 49평, 59평, 62평, 74평, 83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학군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보시면 지금 제일 저렴한 게 얼마에 나왔어요? 13억에 나와 있어요. 물론 얘는 중청이고 우리는 저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깎아준데도 얼마? 12억인 거야. 그러면 실거래가 얼마에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거래가 보시면 매물도 많이 없어요. 매물도 없는 만큼 거래도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5층이 9월 달에 13억 2천에 팔렸고 그전에는 뭐 10억, 9억 5천, 11억, 11억 7천 그 다음 2021년에는 14억 9월 달에는 15억 4천까지 거래되었다가 지금 13억 2천이니까 여기서 한 1억을 빼준다 해도 12억이면 거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12억에 매도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낙찰 받고 단기 매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이자 계산하자 이거지. 그냥 1년 동안 안 팔린다 계산하고 1년 동안 이자 낸다 생각하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 전에 회차가 9억대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억 5천 정도에 만약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대출 내가 80% 뽑았다. 그래서 내가 한 7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7억 곱하기 5% 얼마입니까? 3,500이에요. 그러면 나는 3,500만 원 더 내면 되는 거야, 그냥. 1년 그냥 공실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자, 이거지, 그냥. 1년 안에 매도 되겠지. 얼마에? 12억에. 그러면 8억 5천에서 또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1년 이자 3,500. 그 다음 취등록세 한 3천만 원 잡자. 그리고 건물 부분 부가세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3천 잡자. 그래서 모든 경비 1억 잡자, 그냥. 그러면 내 원가는 얼마입니까? 9억 5천 12억에 매도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입찰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몇 명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형 평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 대신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학군도 좋고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금액이 비싸냐? 그것도 아니야. 8억대 정도 내가 낙찰 받았을 때는 서울에 외곽의 아파트 하나 입찰 본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외곽의 아파트를 신축도 아니고 구축짜리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거 내가 8억대 정도 입찰가 쓰면 마진 5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기도권 안에서도 거래가 될 만한 대형 평수를 입찰 본다 그러면 충분히 매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한 번 더 유찰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8억대 중반이면 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저희들이 낙찰받고 매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건을 알려드리고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한 3, 4개월, 4, 5개월 만에 다 우리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대형 평수라서 과연 매도될까 스스로가 의구심을 엄청 많이 던졌지만 결론은 대부분 3, 4개월, 4, 5개월 만에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1년 가자 이 말이지. 1년 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1억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한 건 하시면 여러분들 1년 연봉을 벌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 멘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멘탈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노리신다 그러면 단기 매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세금 다 공제하고도 1억 이상의 차익은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았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전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굳이 뭐 전투적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하시는 대로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